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달 전국에서 4만 5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돌입합니다. 최근 입지가 좋고 브랜드 아파트인 곳에서 완판 행진이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한화가 롯데 전문기업 하나로보틱스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람과 같은 작업 공간에서 협력하는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빠른 배송의 대명사인 쿠팡의 로켓 배송 서비스가 대만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쿠팡에 입점한 중소업체들도 덩달아 대만에 진출해 판로 확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지역을 살리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속도를 냅니다.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가을 분양이 시작됩니다. 최근 입지가 좋고 브랜드 아파트인 곳에서 완판 행진이 이어지자 건설사들이 그간 미뤄왔던 분양을 속속 내놓는 분위기입니다. 이달 분양은 특히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가 몰려 있어 청약시장 훈풍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가을 분양이 시작되는 이달 전국 57개 단지가 청약 접수에 돌입합니다. 부동산의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을 앞둔 곳은 총 4만 5,82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9% 많은 수준입니다. 약 4만 가구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2만 7천 가구가량이 분양에 나섭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이 분양을 준비 중인 게 눈에 띕니다. 서울에선 4천 가구 규모의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강남구에선 청담 르엘, 성동구에선 청계 리버뷰 자이가 각각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앞뒀습니다. 경기에선 약 3천 가구 규모의 트리우스 광명을 비롯해 철산 자이 브리에르, 고촌 센트럴 자이,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등에서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입지가 좋고 브랜드 아파트인 곳에서 완판 행진이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좋자 건설사들이 그간 미뤄왔던 분양을 속속 내놓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청약 가점이 올라가고 분양 가격이 시세보다도 높게 형성됐는데도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적절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가점과 또 수요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이런 청약 열기에 기대서 분양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선 지난달 청약 경쟁률이 전달에 비해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최근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과 이번에 공급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라는 메리트가 맞물려 청약 경쟁률이 V자 반등을 보일 걸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주택 공급 방안에서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관주하는 소형 주택 기준 가격을 상향하고 공공택지의 전매 제한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통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거나 투자 부담이 덜어진 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으로 눈을 돌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한화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로봇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오늘 로봇 전문 기업 하나로보틱스가 출범했는데요. 자체 보유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협동 로봇 시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로봇이 박스를 들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는 14kg. 지난달 한화가 독일 하노버 공작기계 전시회에서 처음 선보인 협동 로봇입니다.
늘어난 로봇팔과 향상된 가반 하중 덕에 박스를 쌓고 내리는 단순 작업 외에 용접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화 로보틱스가 사람과 같은 작업 공간에서 협력하는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시장 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세계 협동 로봇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1조 원에서 지난해 2조 2천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6조 4,5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화 협동로봇 판매의 60% 이상이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국가들에 비해 국내 로봇 산업 규모가 작지만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에 적극 뛰어들 계획입니다. 한화는 산업용 협동 로봇뿐 아니라 고객을 직접 응대할 수 있는 서비스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라인업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건물관리 로봇처럼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제품 출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법인 출범과 함께 한화 로보틱스의 전략기획 부문을 총괄하게 된 김동선 전략 담당 임원은 로봇은 앞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푸드테크, 보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로봇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3D 산업과 같이 위험성이 크고 인력난이 심한 분야의 로봇 대체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국내에서 빠른 배송의 대명사로 꼽히는 쿠팡의 로켓 배송 서비스가 대만에서도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빠른 속도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덩달아 쿠팡에 입점한 중소업체들도 대만 시장 진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만에 진출한 쿠팡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래픽 분석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월 대만에서 다운로드 횟수가 가장 많은 쇼핑 앱으로 꼽혔습니다. 주문한 상품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면서 배송을 위해 주문해야 하는 최소 금액도 적어 대만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탄 것입니다. 我觉得它的速度真的非常快，然后因为就是妈妈就很容易就是想说啊凑到免运再寄过来，但是它免运的门槛又不会到很高，然后 한국 제품을 오프라인 전문점에서 구매했던 대만 젊은 층이 온라인 구매로 전환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以前的话，我可能都会在韩国的专卖店去买，就是线下购买。但因为最近就是网络很发达，然后网购还蛮流行的，所以我最近都会在线上买韩国的商品。那如果我想要在酷澎买东西的话，我通常都会买像美妆产品或者是零食、饼干这些，我都会选择在酷澎购买。那如果是我想要买泡面或者是一些调味料的话，我可能还是会选择在一般的线下店购买。 대만 소비자들의 쿠팡 이용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입점 중소업체들도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쿠팡의 대만 판매 상품 중 70%가 중소기업 제품으로 판매량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대만 시장에 진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룬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큽니다. 대만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673명으로 한국보다 높은 반면 이커머스 보급률은 낮아 쿠팡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올해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대만 로켓 배송이 한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역을 살리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강원도 쌀로 만든 막걸리부터 한옥을 담아낸 양복까지 소상공인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열띤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기부와 소진공이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 피칭 대회를 열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을 더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라이콘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미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의 대상, 그리고 스케일업으로 발전시켜야 될 대상, 그리고 기업가형으로 크게 키워야 될 대상으로 세 단계로 구분 짓고 그것에 맞는 정책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차 오디션에서 선정된 105개 팀에겐 고도화 자금이, 이번 파이널 피칭 대회에서 선정된 최종 34개 팀에겐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이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피칭 대회 이외에도 제품 전시, 투자 IR,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행사와 전통시장 청년 상인과 일반인 대상 라이콘 육성 정책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아이템 간의 융복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특색 있는 부분이라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기업과 지역을 살리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라이콘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미국발 고금리 충격파가 4일 국내 증시를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1% 급락한 2,405.96의 장을 마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4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20선까지 후퇴한 건 지난 3월 28일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4% 하락한 807.40의 거래를 마쳤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전날보다 14.20원 오른 1,363.5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가 충격에 빠진 건 미 연준 위원들이 추가 긴축을 시사한 영향 때문입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 수익률은 4.8%까지 오르며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화폐, 미래의 통화의 유형으로 꼽히지만 아직은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 금융당국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오늘 미래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떼기로 했습니다.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그 가운데 CBDC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근본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로 가계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들이 직접 사용 가능한 범용 CBDC와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쓰이는 기관용 CBDC로 분류됩니다. 지난 7월 국제결제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절반 이상이 현재 CBDC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약 24개국 이상이 CBDC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을 활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형태지만 CBDC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한다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은행들은 희망하는 고객들에 한해 내년 말 예금 토큰을 실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미래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하고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BIS와 기술 협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곳곳이 축제 현장으로 변합니다. 오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칠곡문화관광재단이 국내외 작가들과 함께 칠곡 국제 트랜스 미디어 축제를 여는데요. 도시 전역에서 전시와 공공미술, 미디어 퍼포먼스 등이 열리고 관람객들은 문화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막바지 준비로 정신이 없을 텐데요. 손영실 칠곡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모시고 이번 행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칠곡에서 이 트랜스 미디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칠곡 국제 트랜스 미디어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땅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뭐 아마 트랜스라는 말도 굉장히 좀 낯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트랜스는 가로지르고 또 초월하고 횡단한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사실 이제 칠곡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와 같은 그 다른 어떤 문화와 계속적인 교류를 많이 해왔었고 또 지역적으로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이제 트랜스라는 특성들을 잘 이렇게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트랜스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디어들이 경계를 넘어서 교차와 융합하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특성들이 그 관람객들의 어떤 경험들을 또 참여 경험들을 높이는 데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구성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전 행사로 진행되었던 아트 칠곡이라는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 행사로서 주제전과 특별전, 기리회 사진전, 그리고 뭐 캠핑과 그다음에 생태 마켓과 같은 부대 행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이 첫 번째로 열리는 행사잖아요. 네. 이 칠곡 국제 트랜스 미디어 축제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본 행사가 아무래도 이제 칠곡의 생태, 문화, 역사를 이제 다루는 행사인데요. 특히 이제 4개국 10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주제전을 한번 눈여겨볼 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전에는 김신욱, 김태동과 같은 그런 국내 정상급 작가뿐만 아니라 영국의 톰 풀샴 같은 실험적이고 퍼포먼스 기반의 작업을 하는 설치 미술 작가, 그리고 또 프랑스의 그 줄리엣 아그넬이라고 하는 올해 이제 니엡스상을 수상한 이런 작가들의 신작들이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올해 그 외관역 광장에서 보여지는 이제 칠곡 사람들이라는 그 행사에서는 그 유니세프 사진가이자 포트레이트 사진가로 잘 알려져 있는 한상무 작가가 일주일 동안 칠곡 사람들 30명을 촬영한 프로젝트들이 선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이제 도시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변모되는 모습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데믹 이후에 네. 이렇게 전국에서 예술축제가 지금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만큼 볼거리도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 칠곡 국제 트랜스 미디어 축제는 좀 다른 예술축제와 조금 더 차별화된 강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트랜스 미디어를 저희가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하나의 매체가 아니라 이런 미디어 간의 교차나 융합에 의한 이런 그 미디어의 어떤 그 독특한 환경들을 이제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이런 측면은 사실상 그 현대 예술가들이 그 매체들을 재발명해서 또 새로운 작업들을 선보이는 그런 어떤 측면들하고도 굉장히 잘 맞닿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 얘기를 해본다면 그 저희가 이제 이 많은 참여 작가들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적게는 한 달에서 또 많게는 5달 정도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서 이 지역에 어쨌든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또 지역에 관한 그 새로운 작업들을 보이면서 그 지역 정체성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를 굉장히 높인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축제에서 전시도 물론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은 전시 외에 좀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전시 위주의 예술 축제이지만 저희가 이제 또 시민들이 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크게 제가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가 이제 오픈 미디어 워킹이라고 해서 그 칠곡보 오토 캠핑장에서 인문 캠핑이라는 주제로 해서 그 캠핑 체험이라든지 카누 체험, 그다음에 인문 토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행사가 하나 있고, 또 그 맞은편에 있는 생태공원에서 그 리버숲이라고 하는 이제 주민들이 직접 그 활동하는 그런 어떤 단체인데요. 거기서 생활 예술인들과 또 프리마켓 형태의 그 생태 마켓이 이제 개최가 되는 뭐 이런 점들, 그리고 저희가 10월 셋째 주 주말에는 그 북살롱이라고 해서 그 칠곡의 인문학 전통과 이런 그 기반한 문학과 예술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들도 이번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아쉽게도 아직 칠곡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좀 아쉬운 마음이 큰데 칠곡이 가진 매력이 뭐가 있을까요?
예, 칠곡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호국 평화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또 칠곡에 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관통하는 낙동강이 굉장히 또 의미가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낙동강은 6.25 때 아마 이제 북한군의 어떤 침략에 대비하면서 어떤 방어선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했지만 사실상 이제 오늘날의 그 의미를 보면 또 지역의 어떤 그 생태 자원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사라져가는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터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낙동강이 또 갖는 의미가 이런 그 군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인간과 환경의 관계들을 한번 고찰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도심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또 낙동강 변을 한번 걸어 보시면서 그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찰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칠곡 문화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시고 칠곡군이 가진 이 자연 자원과 또 역사적 자원, 문화관광 산업을 좀 이끌어내시면서 칠곡군의 정체성을 좀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즐겨 찾고 머물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좀 이런 기조가 칠곡 국제트랜스 이 미디어 축제에서 좀 녹아 있다고 봐야겠죠? 네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칠곡을 잘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칠곡을 지나는 가봤지만 거기에 머물러 본 적은 없다란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축제라는 것이 이제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구축하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뭐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칠곡에서는 사실은 유명한 또 예술가이기도 한 이쾌대라는 분이 또 칠곡이 고향이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구상 시인도 많은 시들을 또 칠곡에서 직접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제 문화 콘텐츠라는 부분들을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싶고 또 이런 측면들은 사실은 그 지역의 소도시들이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그 브랜드를 굉장히 잘 알려진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린츠의 아르츠 일렉트로니카 같은 예술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소도시이지만 예술 축제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저는 좀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저 나름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너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축제를 즐기러 칠곡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또 축제 공간 외에서 칠곡을 좀 방문하기 좋은 곳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축제에 와서도 좀 축제를 즐기기에 더 좋은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이번 축제가 이루어지는 4개의 공간들이 한 5년 내에 건립된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호국평화기념관이나 꿀벌나라 공원, 그다음에 향사아트센터, 칠곡 공예 테마공원이라는 곳들인데요. 이런 곳들의 그 안팎을 한번 보시면서 전시도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칠곡에서 가볼 만한 곳은 아무래도 이제 6.25 전쟁의 그 마지막 격전지로서 유명한 외관 철교를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독일계 가톨릭 성당으로 알려져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3대 만촌이면서 최근에 그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었던 그 매원 마을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뛰어난 전망을 보여주는 관호산성에서 한번 도시를 조망해 보시는 경험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영실 칠곡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였습니다. 행사 준비 바쁘실 텐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한전이 재기능을 못할 수 있다며 정상화를 위해선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25원가량 더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올 1월에서 9월까지 미국 누적 판매량이 125만 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습니다. 9월 판매 수가 14만 대로 집계됐는데 이 추세라면 미 진출 37년 만에 판매 4위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일 금융 분야 협력을 위해 도쿄를 방문 중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일 금융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8년 만에 만난 일본 금융청장과 간담회에서 민간 금융권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주택조사에서 2020년 이후 주택을 200채 이상 구매한 사람은 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명은 주택 793채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투기성 구매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저녁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5에서 20mm,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에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전국이 10도 내외로 쌀쌀하겠고요. 일부 지역엔 서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 역시 서울 18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대전이 1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세종 19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울진이 11도로 출발해 낮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광주 13도, 부산 1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광주 19도, 부산 22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 제주도로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9도로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